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인공지능이 재작년에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씨를 이기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존의 에코라고 불리는 스피커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그래서 그게 말을 하면은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3년 전에 출시된 건데 한국에서도 작년도부터 SK텔레콤, 누구라고 하는 스피커죠. 그리고 KT의 기가진이, 또 LG전자에서도 스마트싱크 허브라고 하는 스피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잘 아는 네이버하고 카카오까지도 이런 유사한 AI 스피커를 만들면서 이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AI라고 하는 게 도대체 우리 일상과 또 사회와 산업 전반에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배우 서민정 씨가 나왔습니다. 서민정 씨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종편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미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서민정 씨가 누구를 불러요. 알렉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알렉사, 그런데 알렉사가 아마존이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알렉사가 못 알아들어요. 서민정 씨 발음이 구려가지고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불러야 돼요. 알렉사, turn on the kitchen light라고 하는데 부엌불 좀 켜달라고 하는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부엌불을 못 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Turn on the kitchen light. 이제 알아듣고 불이 켜집니다. 부엌불이. 이제 앞으로 알렉사는 이렇게 좋지 않은 발음조차도 인식할 거예요.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까. 아마존이 만든 스피커입니다. 날씨도 알려주고 간단한 정보 검색도 가능하고 뉴스도 들려주고 라디오도 들려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알람 설정도 가능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도 무척 편하고 특히 아이들한테도 편하죠. 왜냐하면 컴퓨터,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막 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데 말로 하면 다 알려주기 때문에. 검색도 되게 편해요. 멜론에서 우리가 음악 하나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사실 번거로워요. 스마트폰 락인 해제하고 잠금 해제한 다음에 멜론 앱 실행한 다음에 검색 타이핑 해야 되고 잘못 치면 다시 또 지워야 되고, 이거는 그냥 음악 들려달라고 하면 바로 그냥 튀어나오거든요. 조용필 노래 들려줘 이렇게 해도 되고 퀸의 노래 들려줘 이렇게 해도 되고 금방 편합니다. 그만큼.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열심히 쓰게 되면 누가 위기일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써본 결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부분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로 하면 다 그냥 답을 해주는데 왜 굳이 그 스마트폰 열어서 날씨 확인하고 컴퓨터 열어서 왜 검색하겠어요? 그냥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주는데. 지금 회사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려? 바로 알려주거든요. 종로역까지 가는데 어떤 버스 타고 가면 돼? 바로 알려주거든요. 그럼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이 에코라고 불리는 AI 스피커가 계속 잘 팔리면 팔릴수록 구글은 위기죠. 구글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검색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고. 근데 더 이상 검색을 쓰지 않고 자꾸 알렉사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알렉사의 트래픽이 높아지고 시간 점유율이 높아지고 당연히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더 작동을 많이 할 거고 광고주들은 여기다 광고를 할 거고, 그럼 당연히 고객 접점은 검색에서 사라지니 구글은 초라해져 가고, 그러니까 구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구글 홈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OK 구글 하면 깨어나요. 근데 아마존보다 좀 늦었어요. 아마존이 훨씬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전하고 있죠. 하지만 구글은 알파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 알고리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존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리고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구글이. 아마존은 쇼핑 데이터밖에 없지만 구글은 구글 캘린더에다 검색 데이터에다가 구글 지도 데이터에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경쟁할지가 이 IT 패러다임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원래 구글의 경쟁자는 야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회사였는데 이제 아마존의 경쟁자가 된 거예요. 구글은 검색의 대왕, 아마존은 쇼핑의 대왕인데 유통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싸우는 거죠.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된 거죠. 그 AI 시대가
이제 다르게 시장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알려면, 왜 어떻게 바뀔지 알아야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떤 기업이 뜰 수 있고 어떤 산업이 위기고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기술을 좀 알아야 돼. 기술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요, 입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동작을 해요.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박스에 무엇인가 입력해줘야 돼요. 컴퓨터는 키보드와 마우스로 뭔가 입력해줘야 되고, 스마트폰은 우리 손가락으로 혹은 카메라로 뭔가 입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박스 안에서 뭔가 막 프로세싱이 돼서 결과물이 출력되는 거죠. 결과물은 프린터로 출력되기도 하고 화면의 디스플레이로 출력되기도 하죠. 이게 기본적인 컴퓨터의 동작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AI, 특히 보이스를 기반으로 한 AI는 동작 방식이 완전 달라요. 왜 다르느냐? 우선 음성으로 인입되는 입력 값이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죠? 텔레비전 앞에 앉는 것처럼 우선 컴퓨터 앞에 앉죠. 스마트폰 손에 들잖아요. 그래서 딱 지칭을 하거든요. 왜? 입력과 출력이 같은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여기다 명령을 내렸으니 여기서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음성을 기반으로 한 AI는 내가 누군가 부르면 그게 스피커로 들어갈지, 컴퓨터로 들어갈지, 아이패드로 들어갈지, 냉장고로 들어갈지, 자동차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everything. 모든 게 다 입력될 수 있는 디바이스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입니다. 기존과 다른 점. 기존에는 명확히 지칭을 했거든요. 너야, 너. 컴퓨터 너. 내가 너 이제 앞으로 쓸 거야. 스마트폰 너. 나 너하고 대화할 거야. 이거였는데 보이스 AI 시대에는 내가 명령을 내리는 게 어떤 특정한 디바이스가 아니라고요.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 멀리 클라우드에 있는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기기가 다 인터페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큰 특징입니다. 기술적으로. 그 얘기는 마이크 센서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될 거라는 거고. 그러면 네트워크와 관련된 시장도 커지겠죠. 두 번째는 프로세싱. 이 중간에 아까 프로세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의 일반적인 컴퓨터, 스마트폰은 다 그 디바이스 로컬에서 프로세싱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입력하고 집어넣은 그 컴퓨터 박스 안에서 스마트폰에서 뭔가 복잡한 연산이 처리되죠. 그러다 보니까 CPU도 있어야 되고 GPU도 있어야 되고 가격이 비싸요. 컴퓨팅 시스템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이스 AI 시대에는 클라우드를 가거든요. 저 클라우드에는 AI가 처리해 주거든요. 그 얘기는 중앙 서버에 있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의 AI가 고도화되는 것이지 로컬에 있는 디바이스가 고도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동작 방식이 달라요. 과거의 컴퓨터, 스마트폰은 로컬에서 주로 프로세싱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저기 있는 클라우드의 AI가 모든 걸 삼킨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앞으로 클라우드 쪽 관련된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AI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더욱더 커질 거라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점은 출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입력과 출력이 같은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보이스 AI는 입력은 스피커에서 했는데 출력은 엉뚱하게도 냉장고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입력은 TV 앞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입력을 시켰는데 출력은 전등이 켜질 수 있고, 이렇게 디바이스가 서로 막 섞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차 형태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로 큰 다른 점입니다. 그게 시사점이 뭔데, 다르다는 얘기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상호 연결되어서 중앙에서 누군가 컨트롤을 한다는 얘기, 게이트웨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게이트웨이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스마트홈 플랫폼이라고 하죠. 스마트홈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AI는 어떻게 그럼 활용되느냐. 방금 이야기했던 스피커에서만 혹은 가전기기에서만 AI가 들어가서 음성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조작할 수 있고, 기존의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하던 걸 스피커로 할 수 있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AI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됩니다. 아마존이 인터넷 쇼핑몰이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고객이 어떤 상품을 얼만큼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니까 이걸 재고로 얼만큼만 가지고 있자.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런 상품을 추천해 줬을 때
가장 구매율이 높겠다. 즉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살만한 사람한테 더 많이 사도록 자꾸 뭔가 상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마존에 연결했을 때 서로 다른 여러분들 중에 관심을 가지고 살만한 상품을 서로 다르게 보여주는 게 아마존의 중요한 기술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있어요. 어떤 상품을 추천할까? 어떤 상품을 광고하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을까? 어떤 상품이 올해 여름에 출시가 되게 되면 수요가 얼마쯤 있을 테니까 우리가 재고를 얼마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상품은 이 재고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소비되니까 창고에다가 물류센터에 얼마큼 보관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고 예측하는데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고요. 즉 인공지능 하면 맨 앞단의 서비스만 생각하는데 사실 뒷단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용의 효율화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부분에 아마존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CEO가 주주들한테 메일을 보내면서 바로 아마존의 인공지능이 왜 알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마존에서 쓰이고 있고 왜 개발했는지를 정리한 내용을 보면 그 안에는 아마존은 다양한 수요 예측과 그리고 상품에 대한 검색 순위 조정, 랭킹 시스템, 그리고 추천, 그리고 상품을 얼마큼 구매를 미리 해둘지, 머천다이징, 다양한 형태, 부정 탐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에 아마존의 머신러닝,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기존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인공지능이 유용한 거죠. 그중에 가장 압권 중에 하나는 사실 수요 예측이죠. 얼만큼 수요가 발생할 것 같으니 이때 얼만큼의 재고를 준비하고 상품을 얼만큼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 이런 쪽 부분에 더욱더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우버예요. 우버. 우버는 매달 며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 택시의 수요가 얼만큼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우버 택시 운전기사들은 거기로 가서 배치해 있어라 라고 하는 형태의 수요 예측을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그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걸 바로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사업을 더욱더 효율화하기 위한데 이런 형태의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B2B 쪽으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보다 효율화하고 고도화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맨 앞단에만 보이스 AI라고 해서 뭐 스피커가 있고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뒷단에서 숨어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의 비효율화를 제거하는 쪽으로도 열심히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혼자서는 제한적이거든요. 아마존 에코와 같은 스피커, 보이스 AI 플랫폼은 나 혼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제한적이거든요. 스마트폰에 있는 안드로이드에 있는 수많은 앱들을 구글이 어떻게 다 만들겠어요. 수많은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가 만들어져야지, 이런 생태계가 구현이 돼야지만이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우리 AI가 범용적 AI라고 하면 우리 AI에 어떤 외부의 제휴사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훨씬 더 서비스가 쓸만하게끔 될 수 있는지, 마치 아까 알렉사의 처음에 100개밖에 안 되던 스킬들이 지금은 35,000개가 된 것처럼 더 많은 스킬들을, 더 많은 앱들을 어떻게 연동시킬 것인지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세 가지 부분에 관련된 영역의 시장들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거라는 거죠. 센서와 관련된 시장, 데이터 분석 쪽 관련해서는 클라우드나 이런 쪽 관련된 시장, 세 번째로는 그런 분석한 결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장, 그리고 이제 이런 시장을 향해서 각 기업들, 우리가 아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또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나 이들 기업이 이제 저 시장을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그 시장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지금의 AI와 관련된 시장을 아주 투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입니다.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라